네, 2020년 4월 7일 화요일 비타민TV 뉴스 브리핑입니다. 먼저 혁신도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어떤 대전의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대전시 10년에 한 풀릴길 열렸다. 상, 비혁신도시 10여 년의 서름, 국가균형발전소 소외됐던 대전시.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대전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혁신도시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의 거점 지역에 새롭게 조성하는 도시를 말한다. 혁신도시는 참여정부 당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사업과 연계해 지방 균형 발전 사업으로 추진됐다.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혁신도시법에 따라 수도권 공공기관 150곳이 전국 11개 시도 10곳의 혁신도시와 세종시로 이전했다. 이후 혁신도시로 지정된 곳은 공공기관 수용과 함께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 환경을 갖추게 됐다. 반면 대전은 혁신도시 지정 및 추진 당시 정부 대전청사와 정부 출연 연구기관, 세종시 건설 등의 이유로 혁신도시에서 제외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업 규모는 수도권 17개를 비롯해 모두 1,017개에 달한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이러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내 불균형적 발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도심 지역의 혁신도시 개발 지정 지구를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전국 최초로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혁신도시 모델을 제시해 대전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논리 및 근거를 보완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전략이 주요하게 작용하면서 지난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 현재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의 길이 열린 상태다. 한편 시는 오는 6월 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7월에 국토부 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혁신도시를 지정한다. 네, 대전시 화이팅입니다. 다음은요, 세종시 소식입니다. 세종 여민전 79억 판매고. 여민전은 세종시의 지역화폐입니다. 세종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여민전이 출시 한 달 만에 시민 판매액만 총 79억 원을 기록했다. 시가 공개한 지난 2일 기준 여민전 카드 발급자 수는 31,805명이다. 세종시 전체 성인 인구 25만 6,592명의 12.4%에 육박한다. 출시 한 달 만에 세종 시민 성인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여민전 카드를 발급받은 셈이다. 시는 여민전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오는 6월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300억 원 규모의 여민전을 판매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문제를 해소하는 게 타깃이다. 시는 여민전 출시 기념으로 이달 시행할 예정이던 10% 캐시백 이벤트 역시 오는 6월까지 3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여민전 유통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여민전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은 물론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요. 세종시에서 이 학교들, 고등학교들 간에 서로 어떤 과목들 이렇게 이제 이동해서 좀 들을 수도 있고 또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열어서 개설되어 있지 않는 그런 심화 과정들이라든가 새로운 과정들 들을 수 있는 이런 그 계획이 있나 봐요. 요것에 관련된 부분 좀 보겠습니다. 세종시 교육청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운영. 세종시 교육청은 7일 2020학년도 1학기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학교별로 다양한 전공 과목을 개설해 학생들이 자신의 학교나 인근의 학교에서 희망하는 과목을 배울 수 있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이다. 세종시 교육청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앞서 학생들에게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의 취지와 운용 방향, 개설 강좌, 수강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갖는다. 설명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7일 오후 7시 세종시 교육청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교통 불편 등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쌍방향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인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3은 9일의 시범 운영을 거쳐 20일부터 심화수학 1, 고급 물리학 등의 총 11개 과목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4월 개강 예정이던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1, 2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요반 5월 1일, 토요반 5월 1일에 연기해 개강될 예정이다.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정규 교육과정인 소인수 과목, 심화 과목 등을 거점 학교에서 배우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1은 고운고, 다전고 등의 총 14개 교에서 경제, 수학, 프로그래밍 등 총 61개 과목이 개설된다. 네, 학교들이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아주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모습 기대됩니다. 다음은요.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올 2만 채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주거복지 로드맵 2.0에 따라 다시 할게요.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주거복지 로드맵 2.0에 따라 올해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을 전국 51개 단지 19,337채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2.0과 결을 같이 하는 것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행복주택에서는 임차료를 시세 60%에서 80%만 내고 6년에서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된다. 특히 올해는 위례신도시, 서울, 수서 등 신혼희망타운 8개 단지 내 행복주택 1,753채가 공급돼 신혼부부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신혼희망타운 내에는 육아 지원을 위한 대규모 종합보육센터가 설치되고 실내 놀이터, 카페 등이 들어선다. 국민임대주택에도 신혼부부 특화단지가 만들어진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시세의 30%에서 70% 수준으로 임대하는 방식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LH의 지원 범위 안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직접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신청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신혼부부가 아닌 청년층을 위해서도 올해 행복주택, 청년 전세임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3만 채 이상이 공급된다. 특히 학교나 직장과 인접한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올해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대학협력형 행복주택 등 새로운 지원 유형이 등장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만 19세에서 39세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했으며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시세의 약 40% 수준의 임차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대학협력형 행복주택 사업은 대학 내 유휴부지에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학주 근접형 행복주택이다. 올해 충북대, 경상대, 서울과학기술대 등의 사업을 추진해 이 중 일부는 올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 LH 관계자는 2021년부터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미혼 20대 청년이 부모와 주소를 달리할 경우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주택 입주 시 보증금 마련을 위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산 시스템을 활용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임대주택 임대료 고지서를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게 해 사용자 편의도 높여가고 있다. 단지별 모집 일정은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LH 청약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 고객센터에 문자 알림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고가 날 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네, 행복주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 알림 설정해놓고 본인에게 맞는 주택 신청하시면 좋겠네요. 네, 다음은요. 전매 풀리자 의정부 부천 분양권 억대 웃돈. 코로나19 충격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은 수억 원 하락한 강남 재건축 급매물이 등장하는 등 하락세로 반전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비규제 지역 수도권은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여전하다. 전매 제한이 풀린 분양권은 단숨에 웃돈이 수천만 원씩 붙고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입주를 시작한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보다 수억 원 상승한 가격에도 손바꿈되고 있다. 코로나19 충격에도 비규제 지역으로 몰린 풍선 효과는 흔들지 못하는 모양새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의하면 지난달 부천 일루미스테이트 분양권은 총 240건이 거래됐다. 전매 제한이 풀리자마자 지난달 10일 단숨에 5천만 원 웃돈이 불어 거래됐다. 경기도 의정부역 센트럴 자이앤 위브 캐슬도 지난달 전매 제한이 풀리자마자 63건이나 거래됐다. 프리미엄이 2억 원 가까이 붙었다. 수도권 고가 아파트 분양권도 거래가 활발하다. 지난달 전매 제한이 풀린 송도 국제업무단지 E5 블록의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3차는 분양가보다 2억 원 높다. 수도권 분양권 열풍은
열풍은 비규제 혜택에 따른 풍선 효과라는 분석이다. 서울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 제한 규정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으로 분양권 투자가 불가능하다. 반면 경기 인천 아파트는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지역에 해당되는 광명, 수원, 하남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매 제한 6개월이 적용되고 대부분 9억 원 이하로 중도금 대출도 가능해 문턱이 낮다. 분양가의 10%인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웃돈을 얹으면 신축 아파트를 예약할 수 있다. 입주 1년 미만 신축 아파트도 경기도만 상승하고 있다. 직방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서울 고가주택을 주 타깃으로 시행되면서 정책 영향을 받지 않는 수도권 지역에서 오히려 가격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고 해석했다. 네, 마지막은요. 수도권 비규제 청약 인기라지만 분양가가 시세보다도 지금 더 비싼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보겠습니다. 인천, 경기 등 비규제 지역 청약에 수만 명씩 몰려 흥행하고 있지만 분양가 시세보다 더 비싼 곳이 상당하다. 분양가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청약 열기에 휩쓸렸다가 낭패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수도권 집값마저 하락한다면 높은 분양가는 더욱 부담이 될 수 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를 웃도는 현상이 최근 청약 열기가 뜨거운 수원과 인천 등 비규제 지역에서 관측된다. 비규제 지역은 청약 자격과 전매 제한 및 중도금 대출 보증 등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분양가 산정 기준도 덜 엄격하기 때문이다. 허그 관계자는 비규제 지역이더라도 허그 분양 보증이 들어가므로 분양가가 과도하게 책정됐는지 검토한다며 비규제 지역은 딱히 정해진 분양가 상한선이 없다고 설명했다. 분양 승인 등 최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분양가 심사를 사실상 손 놓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인천 송도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아니므로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래서 분양가가 상당히 높게 책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이렇게 알아보시고 청약에 들어가셔야 할 것 같네요. 네, 오늘 비타민TV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미스터홈즈 세족센터 박다영이었습니다.